안녕하세요. 저희는 12번째 팀인 탑G고요. 저희는 우리 스토리지라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로는 서비스 소개, 기능 시연, 스택 소개, 팀원 소개,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우리 스토리지의 기획 의도는 저희는 이제 사람마다 각각 단어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이 획일화된 사전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를 나만의 단어로 저장하고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우리만의 사전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단어를 등록하고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이 단어들의 장소나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또 지인들 간의 그룹을 생성해서 또 단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단어들을 검색과 필터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고요. 또 아예 공개 설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쓴 단어를 볼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단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럼 기능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인 화면인데, 저희가 로고가 있고 밑에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밑에는 6개의 단어 버튼들이 있는데, 이 단어 버튼들은 저희 서비스가 추천해두는 랜덤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어 목록창이 나오고요. 이 단어 목록창에는 어떤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또 단어를 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단어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각각 단어들은 또 타입이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타입으로서 이 필터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이나 장소, 날짜를 누르게 되면은 각각 타입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만 목록이 뜨게 됩니다. 용팔이라는 단어를 눌러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 측을 보시면은 이 내용 안에는 저희가 링크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이 링크에 해당되는 단어에 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비회원들도 즐길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제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바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해 보시면은 로그인 창으로 들어가지게 되는데요. 그냥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카카오나 네이버 로그인, 소셜 로그인도 저희가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창에서 이제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거나 하나라도 비어 있을 때는 가입하기를 눌렀을 때 필수 항목을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패스워드 확인이 같지 않으면은 가입을 눌러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이제 저는 네이버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이제 우측 상단이 마이 페이지와 로그아웃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좌측에는 내 정보, 우측에는 단어 정보가 내가 쓴 단어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룹 이름과 그룹원 목록, 이제 그룹 이미지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한번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원 목록에 작성을 하고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나오면서 추가 삭제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서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게 되면 이 그룹에서 새 그룹이 나오고요. 그룹 원들이 왼쪽에 뜨게 되고, 이제 오른쪽에는 속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룹에 속한 단어가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룹 정보 변경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저장했던 그룹 정보들이 나와 있고, 이 그룹 삭제를 통해서 그룹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의 삭제를 누르게 되면 모달창이 뜨면서 경고를 하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그룹이 삭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등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등록을 누르시면은 단어 등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어의 이름이나 요약, 그리고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칸들이 있고요. 또 단어에 줄 수 있는 특성으로는 공개 여부, 그룹 선택, 구분, 단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공개 여부는 만약에 공개 여부를 공개로 두게 된다면 이 단어들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첫 화면에서 랜덤 단어를 소개할 때 이 단어가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그룹 선택을 보시면은
그룹 선택에서는 내가 속한 그룹들이 모두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을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 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내 단어에만 이 단어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개 그룹에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구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값은 일반이고 인물, 장소, 날짜를 저희가 특정한 타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인물의 장소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API를 통해 불러온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좌표가 이제 그 단어에 저장될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해놨고, 또 날짜도 마찬가지로 이 달력을 통해서 해당 날짜가 이 단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단어 목록에서 이 새 단어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수정 삭제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또 구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 페이지 필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전체 인물, 장소, 날짜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제가 단어를 생성할 때 이런 필터를 만든 것을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인물의 장소, 날짜를 누르게 되면 각각에 해당되는 필터가 나오고, 장소를 누르게 되면은 네이버 맵이 불러와지면서 이 해당 정보들에 대한 핀이 찍히고요. 이 저희 중앙값은 저희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단어로 이 중앙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들을 누르게 되면, 마크들을 누르게 되면 단어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날짜를 누르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오늘 날짜고요. 저희가 날짜 정보를 준 단어들은 이제 달력 안에 연한 갈색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능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액트나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나 리덕스를 위주로 구현을 했고요. 백엔드에서는 데이터는 이제 MySQL이나 또 토큰은 JWT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포에서는 AWS로 배포를 했습니다. 팀원들을 소개하자면 팀장인 저는 프론트엔드를 맡았고, 권순규 팀원도 프론트엔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팀원은 서버를 중심으로 풀스택을 맡았습니다.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이버 지도를 어떻게 불러왔고 막혔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네이버 지도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PI를 가져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요리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패스워드를 EMB 파일에 저장하여 활용했습니다. 중간에 막혔던 부분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사이트에 웹 정보를 불러 웹 서비스를 URL을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었기 때문에 맵 호출에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초기에 맵 부분에 이제 스타일에서 넓이와 높이 값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아서 호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프로젝트 종료 후 프로젝트를 개선한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던 캘린더와 마이페이지의 단어 그리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이 편리하고 깔끔하나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요구했던 기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캘린더를 사용할 때 그 단어 그리드를 사용할 때 그런 이제 전체적인 CSS적인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불러와서 좀 수정을 했지만 좀 원하던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또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반응형 웹페이지 그리고 CSS를 좀 개선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능 우선으로 넣다 보니까 CSS 그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이아웃을 구조를 다시 한번 잡고 그다음에 반응형 웹페이지를 플렉스를 통해서 한 번 더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프로젝트 진행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부분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후반부로 갈수록 구현하고 싶은 기능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 스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구현만을 급급하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구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시로 소셜 로그인 기능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네이버 API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콜백 URL에서 코드 값을 적용시키는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예시와 레퍼런스만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적용을 잘못한 건지 코드를 잘못 친 건지 파악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후 카카오 로그인으로 다시 시도하였고 이번엔 처음부터 오어스에 대해 다시 학습하고 그 흐름을 이해한 뒤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오류도 있었지만 전반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나니 URL 주소 오타와 DB 연결 쪽의 문제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고 그렇게 카카오 로그인을 성공하고 나니 네이버 로그인 동안 손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급하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딩 작업을 해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프로젝트에 이어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은 많지만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유저가 기입한 공개 단어들을 랜덤한 방식으로 추천해 주다 보니 추천되는 단어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없었는데 이를 단어마다 공감 버튼이나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여 더 양질의 단어를 선별 추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단어를 보다 좋은 퀄리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는 라우터 유즈 파람스를 이용하여 단어마다 주소값을 정해주고 단어 작성 시 마크다운 형식의 링크를 통해서만 단어 연결 이동을 가능하게 구현을 해놨는데 마크다운을 사용할 줄 모르는 유저라도 손쉽게 자신이 단어를 작성할 때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